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 뵙게 됐습니다. 먼저 약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일요일 날 최신 판례 무료 특강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광고도 이제 그렇게 나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예년에도 보면은 이제 최신 판례 무료 특강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옵니다. 이제 코로나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그나마 다행히 딱 앉아서 수업 듣고 가면 좋은데 어차피 또 왔다가 수업 듣지 못하고 또 가시는 분들도 이제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괜히 더 짜증만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일요일 날이라서 이제 방역 관리도 이제 더 쉽지 않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냥 미리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그리고 토요일부터 인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갑작스럽게 바꿔서 조금 이제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일요일 날 들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지장을 받아서 이제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로나라는 이 전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까 좀 대승적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제까지 그 인터넷으로 이제 수강 신청을 먼저 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적극적인 그 참여 의지를 보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단은 수업 참관에 대한 의지를 이제 한번 여쭤봤고요. 갑작스럽게 이제 오전에 해서 뭐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한 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수업 참관인만 모시고 그러고 이제 인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몇 달 있으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마음은 이제 급하고 합니다. 제가 뭐 매년 최신 판례를 쭉 모아갖고 하는데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분량이 한 10여 페이지 정도 좀 늘었어요. 뭐 좀 줄이려고 이제 해봤는데 뭐 이것도 또 소개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잘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의미 있는 이제 판례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했던 그 언급을 다시 또 한 판례들도 이제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챙겨봅시다. 자, 첫 번째 판례.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인데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달청장이 한 거는 이제 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행한 거는 처분인지 논의가 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사안은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타이틀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요거는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일단 실시합니다. 이제 레미콘 회사예요. 레미콘 회사인데 일단 처음에 넷째 주고 입찰 공고라는 게 나오죠. 공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해당 기업으로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배정된 물량을 회수한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 입찰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거기 법률 8조의 1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 입찰에는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예컨대 대기업하고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원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사실상 대기업의 중소회사고 뭐 이런 경우들은 아예 이제 참여를 못하도록 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밝혀지면은 설령 네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됐다 하더라도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사안에서 갑회사는 이제 레미콘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대기업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기업의 뭐 종속회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얘가 이제 결국 그 낙찰일이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6째 줄 보면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참여 제한 문구가 기재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받고 자, 중소기업청장이 또 얘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그 중소기업청장이 얘는 문제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참여 제한이 돼야 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서를 발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달청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얘를 계약했지만 너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레미콘 회사가 물량을 배정받았다가 입찰에 참여해서 물량을 배정받았다가 나중에 참여 제한 대상 기업임을 중소기업청장이 확인을 해주니까 조달청장이 결국 그 계약을 해지하고 물량 배정을 이제 중지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처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처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거기 보면 굵은 글씨만 보면 일단 조달청장이 이제 주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장이 갑회사가 대기업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물량 배정을 이제 중지를 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여기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인데 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공기관이 3개로 분류되어 있죠. 거기 내용 첫째 줄에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죠. 기타 공공기관은 안 되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행한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한 바가 있죠. 하지만 이제 토지공사, LH공사 이런 것들은 공기업에 해당되니까 LH공사가 한 제한 조치는 처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때 이게 과연 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인지 이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서 내용 그리고 그 조치에 이르는 과정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다음 오른쪽 위에 불분명하다면 이제 어떡하냐? 그에 대한 불복 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하래요. 그럼 이 사안에서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제 뭐에 해당되냐? 결국 이제 처분으로 보재요. 처분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 편지상 2번에 양가로 1에 가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기 전에 사전 통지서를 보냈대요. 청문 실시 통지 이러면서 사전 통지를 했는데 요게 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면은 쟁송 방법으로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는데 이제 심판법, 소송법에 따라서 심판 청구 기간, 제소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안내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양가로 4번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처분과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 중에 어떠한 수단을 선택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절차 진행, 통지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이걸 처분이라고 상대방은 인식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갑시다. 자, 일반 원칙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비례 원칙이잖아요. 비례 원칙은 뭐 쉽고 잘 아는데 요 판례는 비례 원칙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비례 원칙에 대한 이제 근거가 헌법 37조 2항에서부터 이제 실정법으로도 도출이 되지만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된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비례 원칙은 행정의 전 영역에서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국가작용에서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필상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례 원칙 보시면 요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이제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정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재량으로 규정을 했겠죠. 그러면서 넷째 끝에 83조 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은 그러면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규정을 둔 취지가 뭐냐? 이거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 수단에 해당하는데 일시적으로 미달했다고 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게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헌법상 비례 원칙을 구현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법률에서는 그 예외 사유를 법률에서 다 규정하지는 않고요. 판시상 2번에 보면 이제 시행령에다가 정하라고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이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을 하겠죠. 근데 그게 열거적이냐 예시적이냐냐. 근데 판례는 그걸 예시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판시상 3번에 보면은 그 시행령에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제재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심은 요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열거적인 걸로 본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등록 취소한 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했는데 그게 적법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예시적인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설령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더라도 이 사유에 의해서 영업 정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결국 열거적이냐 그 예시적이냐 그 법령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판례는 이제 예시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신뢰보호 원칙. 역시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에 이제 근거하면 이론적 근거해놓고 신의칙설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설이 다설이다 하잖아요. 그 법적 안정성이 결국 법치국가의 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판례도 법치국가로부터 파생한다. 이렇게 이제 또 언급을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뢰보호 원칙이든 비례 원칙이든 핵심은 뭐예요? 이익 형량이죠. 비례 원칙에서도 적필상의 상당성의 원칙이 이익 형량하라는 거고, 신뢰보호 원칙도 요건 충족한 다음에 한계에서 결국 이익 형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형량을 잘하라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